네, 죽을 병은 아니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병, 과민성 방광. 나도 모르게 지금 갑자기 소변이 새거나 화장실이 갑자기 급해지면서 소변을 새는 이런 이제 요실금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실금하고 과민성 방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실금은 그 말 그대로 소변이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의 일부 증상의 하나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재치기를 한다거나 배에 힘을 줬을 때, 그리고 운동할 때 이럴 때 흘러나오는 복압성 요실금, 그리고 방광 자체가 예민해서 방광이 수축해서 소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결박성 요실금,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고, 이 두 가지가 또 섞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섞인 것을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또 이제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로 생기는 그렇죠. 요실금이 있죠. 이게 일류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방광이 이제 수축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소변이 찼는데 배뇨가 자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넘쳐 나오는 거죠. 사실은 좀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뇌병변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네, 생기는 맞습니다. 문제, 어떤 예. 기능적인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요실금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요실금이 주로 그 왜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한테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의학적으로도 봐서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출산하면서 골반을 지지해주는 여러 지지 구조물들이 약해지면서 노화의 과정 일부로서 이렇게 요실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남성들의 절박성 요실금은 또 전립선 비대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그렇죠. 절박성 요실금들이 많고, 다른 이유로 방광이나 복강에 어떤 이제 장기 수술을 하셨다든지 하면 신경 손상으로 운동하거나 기침하거나 힘줄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과민성 방광하고 방광염인 것 같아요. 방광염은 쉽게 얘기해서 그 방광 안으로 그 혈행성이든 아니면은 뭐 림프선을 타든 가장 많게는 요도에 있는 것들이 상행성 감염으로 감염되는 경우는 세균이 들어가는 거죠. 세균이 들어가는 거죠. 네. 예, 예. 근데 그럼 과민성 방광은 네. 근육에 문제 있고, 근육이 이제 불안정하니까 소변을 잘 참지 못하고 소변을 지려버리거나 자주 마려운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방광염하고 과민성 방광은 사실 증상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자주 마렵고 네. 급하고 개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 네. 같고, 방광염도 심한 경우에는 소변이 마려우면서 그냥 나와버리기도 하고. 근데 제일 큰 차이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큰 차이를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과민성 방광은 소변 볼 때 아프지 않은데, 그렇죠. 방광염은 소변 볼 때 굉장히 요도가 찌릿찌릿하고 타는 것처럼 아프거든요. 그렇죠. 배뇨통. 네. 예, 증상 안 걸려보셨죠? 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게 남성분이 방광염, 이게 덥지 않나요? 이게 남자가 원래 방광염이 잘 안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런 방광의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방광이 아프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보통 환자들 어디 들렸다고 오나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배뇨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뇨기과를 직접 찾아오셔서 컨설팅을 받고 치료하시는 게 시간도 빨리 되고 본인 건강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어떤 방광이 정상 방광이고 어떤 방광이 아픈 방광인지 좀 더 구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I'll be back.